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광장의 결투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수성갑 지역위원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예, 설날 연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강민구입니다. 네, 정상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상환입니다. 네. 일단 설 연휴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두 분이 이제 설 민심 접하신 게 있을 텐데 어땠는지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강민. 예,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까지 했어야 하느냐 하면서 푸념하시는 분도 일부 봤습니다만은 네네. 우리 대구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이제 저버린 듯 하고요. 하지만 여당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아직 지지가 강고한 듯 했습니다. 네. 40년간 일당 독점의 목소리만 전달받은 TK 주민들이라서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다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참 쓸쓸한 현실이라 생각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예, 비상계엄 이후 채 2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참 격세의 지감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대통령에 대해서 수면하에 대통령 참 안 됐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동정론이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좀 아이러니하겠지만 비상계엄이 이렇게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서 일어나고 하면서 동시에 그동안 그야 민주당에 의한 입법 폭주, 국회 폭주가 또 국민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29명이나 되는 마음에 안 들면 다 탄핵하고 또 정부의 손발을 자르고 예산을 다 삭감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통령이 무소 부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국회가 민주당이 무소 부리구나,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보여줬던 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보여주기식 수사 또 영장 쇼핑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탄핵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이것은 매우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역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반응 한번 들어봤는데요. 지금 윤 대통령 측은 검찰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한 검찰 기소 역시 불법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런 주장이 형사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윤 대통령 측은 헌재도 검찰도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무조건 다 적으로 돌리는 것 같고 공격을 해요. 네. 윤 대통령 자신들은 항상 옳고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 공격하는 형국인데 며칠 전에도 계엄이 어떻게 내려느냐, 국회 독재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계엄했다라고 변호사한테 얼토당치도 않은 말을 하셨다던데 지금 현재는 윤 대통령은 2판 4판이다. 이런 와중에 우리 국민들은 정말 힘듭니다. 민생 경제를 챙겨야 되는데 이런 행위만 하고 있는 것에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내란죄에 대한 수사는 현행법상 경찰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이 하고 검찰로 송치해서 기소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경찰, 검찰, 공수처 할 것 없이 서로 막 앞을 돋워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무리하게 나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네. 또 검찰도 아쉬웠던 것이 처음에 검찰에서도 이건 경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해 줬어야 되는데 검찰에서도 무리하게 또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또 발부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꼬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현재 범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수사는 내란죄 수사는 경찰에서 하는 게 맞다, 현행법상으로. 이게 과거 민주당이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을 검찰이 믿다고 이걸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도 법이 그렇다면은 경찰에서 하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검찰에서도 잘못했고요. 네. 또 공수처에도 잘못했고 그래서 검찰에서도 이제 뒤늦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법원이 급허 구속 연장을 2번이나 불허했지 않습니까?
저는 법원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웠던 게 사실은 처음에 서부에 체포영장이 들어갔을 때 이거를 걸러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이제 와서 검찰에서 구속 연장을 신청했는데 2번이나 벌어한 것은 저는 조금 뒤늦은 감이 있다. 오히려 혼돈을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스텝도 좀 꼬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또 김 여사에 대한 언급도 포함이 됐습니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목적의 이런 옥중 메시지들이 뭐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할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보면 윤 대통령 태도가 정말 아쉽고요. 예전에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라는 말로 정의의 사도인을 자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뜬 사람 아닙니까? 지금은 누가 봐도 이상하고 궤변인 논리로 헌재와 내란죄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준비 안 된 검사 출신이 잠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대통령이 된 것이 잘못이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자신의 부인을 걱정한다는데 대통령을 만들어준 사람이 국민이 아니고 정말 자신의 부인이만이 만들어준 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심히 유감입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그 말은 대통령의 오랜 직위인 석동현 변호사하고 접견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그 회약한 김 여사를 걱정하는 말을 했는데 네. 그것을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말인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던 말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또 현재 대통령이 취하는 스탠스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과연 대통령다운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그동안 보여주었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맞서기 위해서는 점잖게 해서는 도저히 상대를 할 수가 없다. 대통령의 어떤 이런 스탠스는 이재명 대표하고 맞서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공개된 말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시는 것 같은데 탄핵 심판 자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휴가 지나게 되면 이제 또 여러 증인들이 출석을 할 텐데요. 어떤 점들이 좀 주요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이냐 폭동이냐 이게 주요 쟁점인데 형법에서도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에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현재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의 공소장에도 벌써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갖고 군인 1605명, 경찰 3790명 등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장악하고 위헌적인 포고령에 따라 국회의원들을 영장 없이 체포하려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적시하고 있을 정도로 그리고 TV로 생중계되지 않았습니까? 네. 명약 관한 내란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상계엄 이후에 국정원 1차장이나 이런 분들이 군인들 일부 장성들이 앞다투어 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부정적인 그런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그 말이 100% 정확한 건 아니다. 조금 달라지는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헌재 탄핵 심판을 통해서는 관련자들의 증언이 과연 사실인지 하나하나 윤 대통령 측에서 확인하고 반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헌재는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보내달라고 공조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헌법재판소법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그때 수사기록 재판기록 다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심판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겠다는 건데 법에 틀림없이 명문 규정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이 됐냐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증인, 필요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법정에서 맞는지 검증하고 반박하고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자꾸 이게 헌재와 지금 형사 재판을 혼용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시민 국민들이 헷갈려 하는데 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판단하는 거고 네. 형사재판 지금 서울중앙지법으로 갔다던데 이 재판은 내란죄냐 아니냐 이것만 판단을 하는 건데 이걸 혼용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헌재가 마치 형사재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증인을 많이 신청을 했는데 헌재가 과연 증인을 다 채택해 줄까 이 여부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은 증인만 한 40여 명을 신청했는 걸로 들었고 국회 측은 딸랑 4분 딱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본질을 계속 흐리게 하려는 고도의 전술이고 법 기술이죠. 네, 지연 전략이다. 예,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헌법재판소에서도 당연히 대통령의 행위가 위법인가도 따지지만 그것이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가 이것을 같이 따져야 되고 네. 또 증인들에 대해서 직접 재판 기록, 수사 기록이 아니라 직접 법정에서 따지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반대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이 끝나고 지금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만은 1심이 2년 2개월 걸렸습니다. 공판을 27회나 했습니다. 저도 변호사 생활 오래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건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시장 재직 시 알았느냐, 그 한 가지 하고 백현동 관련해서 종상향에서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느냐, 2가지 아주 간단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27번이나 엄청난 증인들 불러가면서 재판을 했었습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대통령 이 탄핵 심판이라는 것이 그보다 훨씬 중하면 중했지 어떻게 그게 그보다 더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거를 그냥 재판 몇 번 하고 끝내겠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헌재를 둘러싸고 일단 국민의힘에서 이 헌법재판관 3명의 정치적인 편향성을 부각하는 데 좀 집중을 했고요. 또 헌재는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2월 3일에 신속하게 판결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양당 입장을 좀 정리를 해 주시자면요. 헌재 재판관 국회 추천 몫이 3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추천했는데 이 중에서 2명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놓고 한 분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해라 이러니까 아니다. 국회의장은 직접 나서서 3명 다 여야 합의했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합의했다고 그 서류 공문까지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판결이 2월 3일 날 헌재에서 난다는데 네. 저는 당연히 헌재에서도 한 분을 더 임명을 해서 완전한 9명 완결체를 완비한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3명 중에 국회목 3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2명만 하고 1명은 보류했던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 지난 1월 말에 한덕수 그 권한대행을 탄핵했지 않습니까? 근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의 그 정족수를 근거로 하지 않고 총리의 의결 정족수를 가지고 했어요. 쉽게 말하자면 거야가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헌재가 마음만 먹으면 과연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대통령 정족수가 맞느냐 총리의 의결 정족수가 맞느냐 이거 마음만 먹으면 1, 2주 안에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2가지 중에 어느 게 더 급하냐. 지금 민주당에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 이야기를 하면서도 섣불리 못하는 것은 자제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민심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네. 최상목 대행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지 않습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거야가 함부로 탄핵을 할 수 없도록 대통령의 의결 정족수에 의해서 탄핵이 돼야 된다. 총리의 경우에. 그렇게 해줘야지만이 안정되게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그 한덕수 총리의 탄핵 의결 정족수 이게 위헌인지 그게 훨씬 더 급하다. 그런데 현재는 훨씬 더 급한 이거는 그냥 뒤로 밀어놓고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요것만 먼저 하겠다는 건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8명이 심판해서 결정했습니다. 지금 7명이 의결 심리 정에 7명이 필요한데 이미 8명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데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4월 18일 날 헌재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데 그 전까지만 결정해도 되는 사건입니다. 오히려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헌재의 어떤 편향성이 있는 게 아닌가 우려를 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그럼 이 차기 대권 주자 대결을 보여주는 여론조사도 관심을 모으면서 이 대권 잠룡들의 행보 이제 설 이후에 좀 더 본격화될 거란 전망인데 홍 시장을 비롯해서 권력 교체가 돼야 한다 이렇게 밝힌 사람도 있고요. 또 여권에서 어떤 인물이 가장 경쟁력 있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홍준표 시장은 마음에 콩밭에 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탄핵을 인정 안 한다면서도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대구를 떠나겠다고 얘기를 SNS에 하는 둥 트럼프 취임식에 가서 마치 중대한 일을 할 것처럼 하는 둥 해놓고는 TV로 시청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참 이상한 분이에요. 솔직히 전지전능하다고 이야기해놓고 모든 거는 자신이 할 수 있다는 나르시즘에 걸린 분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결국 다음 대선에 누가 승리할 수 있느냐 승리 가능성이 높은 분이 국민의힘 후보가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된다면 그런 분이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TK광장의 열투 정상환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수성갑 지역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